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페이지 23쪽과 24쪽을 한번 펴보시고요. 네, 먼저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주기로 했어요. 개념 요약을 제가 한 4, 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요약이 끝난 친구는 지금 본인이 충분히 됐다면 멈추고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미리 풀어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보아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주얼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본인이 시간이 가는 거를 본인이 직접 보면 또 집중력이 좀 더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교과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한번 직접 풀어본 다음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다 풀어보고 계신가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요약을 짤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과 제곱이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반대. 네. 마치 창문을 열고 닫은 것처럼 반대인데요. 3이 제곱을 시켜서 9가 되고 9가 제곱근을 시켜서 다시 3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죠. 그럼 3제곱의 제곱근은 당연히 3이 됩니다. 그럼 일반화시키면 a제곱의 제곱근을 씌우면 만약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근을 먼저 시켜줬다가 다시 제곱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a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직접적인 개념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꼭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자, 제곱시키고 제곱근이 되면은 이 분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끈이 각각 씌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부분은 a가 되고 분모 부분은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제곱, b제곱과 제곱근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사실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AB, AB. 네, 그렇게 보면 이것은 A 전체 B제곱에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A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소관계는 원래 내용물이 이렇게 순서가 되면 당연히 지붕 루트를 씌워봤자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아까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루트 16보다 루트 17이 더 크고 루트 25보다 작다. 그런데 루트 16은 4의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됐는데 루트 17은 바로 4와 5 사이에 있는 수였네요. 자, 마지막 부호 문제는 이것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이 맞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제곱근을 씌우면 다시 a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a가 음수라 해서 이걸 아예 못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걸 생각해 보면은 뭐가 되나요? 4의 루트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마이너스 2가 2가 되었잖아요. 그건 마치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답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이용한 첫 번째 방법 한번 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가 플러스입니다. b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바로 그대로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 b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잖아요. 근데 이 b 자체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가로하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자, b 자체만 보면 음수죠? 근데 여기 음수가 또 있죠? 그럼 이거 전체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에다가 제곱을 시켜주고 다시 제곱근을 씌우는 것은 뭐가 돼요? 플러스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그대로 써주는 것이 됩니다. 이게 레벨 2입니다. 자, 마지막 레벨 3 한번 갈게요. 한마디로 제곱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는 것은 이 안에 부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플러스이면 그대로, 마이너스이면 다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면 b-a가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b-a인데 지금 현재 b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를 뺍니다. 그럼 이거 전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a-b인데 a는 플러스이고 음수인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b-a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은 이것 자체가 음수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a-b가 되고요. a-b의 제곱의 제곱근은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는 것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한 문제가 교과서 24쪽에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교과서 23쪽부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초 문제는 좀 빠르게 할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과 다음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 중에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 기억나세요? a의 제곱근은 값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리고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를 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바로 전자 개념이죠. 이 부분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죠. 됐나요? 다른 문제도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다음 값을 구하라.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제곱근 a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곱근을 시켰다가 제곱을 시키면 다시 원상 복구된다고 해서 11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곱근을 시켰다가 이거 자체만 보면 음의 제곱근이죠? 근데 음의 제곱근도 어쨌든 제곱을 시켜주면 원상 복귀가 되면서 5분의 6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은? 9의 제곱과 4의 제곱의 전체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9분의 4라고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대소관계 조금 쉬운 버전이 4번 문제네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대소관계는 무조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큰 게 루트를 씌워도 더 크다라고 그랬었죠?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3보다 5가 크는데 루트 3보다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음수를 서로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5를 5로 보면 안 되겠죠. 네. 5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5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루트 25가 되겠네요. 당연히 25가 2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크게 됩니다. 자, 대소관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보기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어떤 연산을 떠올려야 되나요? 네,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4 플러스 루트 3에서 4 루트 플러스 루트 7인데 지금 보니까 4, 4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어때요? 3보다 7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보다 큰 수를 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기본 문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정도가 이제 한 시험 문제로 말하면 한 3점짜리부터 5점짜리 수준의 문제까지가 되겠죠. 자, 기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의 제곱근을, 자, 이게 얼마예요?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16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6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아, A는 4구나.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의 제곱은 당연히 얼마예요? 대놓고 써주세요. 25입니다. 그런데 25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예요? 25를 루트를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음수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써주면 A는 4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나머지 색과 다른 값을, 네, 보니까 이거 우리 학교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드립 좀 쳐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먼저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6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얼마예요? 이 부분은 음수가 제곱을 시키면서 양수가 됐고 다시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운 값 자체만 보면 얘는 양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6이 됨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부터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먼저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윤이 거는 마이너스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이것은 지호 거는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의 결과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네. 이 부분과 관련된 개념 아까 설명해 드렸죠. a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a다. b제곱 a제곱 루트를 씌우면 b분의 a다. 기억나세요? 네. 선생님 필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정성스럽게 쓰려고는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먼저 여기부터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얼마예요? 49는 7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3 마이너스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7 마이너스 2개니까요. 그래서 10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네,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근데 마이너스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서 3분의 2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25와 36 여러분 드는 생각 무엇인가요? 그렇죠. 모두 제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보지 말고 5의 제곱과 6의 제곱의 전체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보면 3분의 2 곱셈 5분의 6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되는 거예요? 약분이 되겠죠. 또 한 번.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5분의 4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 부분 유형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선생님이랑 별표 한 번만 칠게요. 네, 별표 하나 좀 쳐주세요. 자, 이 문제는 시험 문제 단골 문제이긴 한데요. 자,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수. 그러면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연수예요. 그러려면 이 네모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런 말로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제곱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4n이 뭔가 모르겠지만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24n의 루트를 씌운 게 뭔가의 제곱의 루트가 돼서 뭔가가 딱 나오게 하는 수면 되겠죠. 그러려면 24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를 우리가 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 곱셈 3 곱셈 n이 되겠죠. 근데 8이라는 것도 사실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2의 4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2의 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2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4와 3의 차이인 거예요. 4는 짝수거든요. 그래서 절반만큼 딱 떨어집니다. 근데 3은 홀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값으로 자연수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n이 필요한 숫자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남은 2와 3을 맞춰줄 수 있는 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2와 3이 하나씩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뭔가를 또 더 곱해도 되겠죠, 사실은. 무언가를 더 곱해도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n이 될 수 있는 수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를 더 곱할수록 이 수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4의 제곱 또는 5의 제곱이어도 이 숫자는 커지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곱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수는 1이 되겠어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바로 이 부분 2 곱셈 3 곱셈 1.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가 있고 이제 9번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개념형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별표 한 번 정도는 쳐주세요.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한수수로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그랬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유, 무. 그쵸? 이 중에 순환하지 않는. 기억나세요? 여기까지가 유리수. 여기는 무리수. 그런데 무한소수 영역 중에서는 무리수도 영역도 있고 유리수 영역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를 한다. 예, 그쵸. 무리수와 유리수를 모아서 실수라고 한다.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은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는 수직선 안에 들어가고 수직선 안에 있는 모든 점도 하나의 실수로 수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수만이 있습니다. 수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루트 2와 뭐 100분의 1을 더하면 어쨌든 이건 루트 3보다 더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쏘리.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개념적으로는 알아두세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리수와 크고 작은 유리수 사이에도 수많은 뭐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디귿과 리을은 한번 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네요. 자, 다음 10번. 자, 10번은요. ABC의 대소관계를 여러분 따질 때는 반드시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산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네, 빼기 음수 연산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런데 이 부등호를 써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낸다면 저는 이 연산 과정이 들어있는지를 무조건 볼 것 같아요. 이 과정 없이 그냥 뭐 A, B, C가 더 크다 이렇게 답만 썼다? 6점 만점 중에 1점밖에 안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빼는 과정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꼭 포함을 시켜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A에서 B를 한번 빼봅시다. 이거는 자기 맴이에요. A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에서 지금 4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끼리는 서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면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루트 3보다 1이 어때요? 루트 3과 루트 2를 비교하는 거니까 어때요? 3이 1보다 크니까 당연히 루트 3이 루트 1보다 커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0보다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되니까 A는 B보다 크다.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딱 쓰고 끝나는 친구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본의 아니게 좀 서술형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이 과정 필요합니다. 자, 좀 더러운 관계로 좀 여기서 지웠다가 B, C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B에서 C를 빼볼게요. B에서 C를 빼면 4에서 이제 5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자,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게 돼요? 4에서 5를 빼주고 플러스 루트 2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다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루트 2에서 2를 빼주는 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는 거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즉 B에서 C를 빼는 것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C보다 B가 커요. 일단 C가 B보다 크고 그리고 B보다 A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만약에 C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뭐 B보다 큰데? 이럴 때는 다시 A와 C를 또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3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과정이 노가다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지만 해줘야 된다는 거. 네, 마지막 11번. 사실 이 11번 때문에 제가 이 개념 아까 그 부분을 좀 만들었어요.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 레벨 1, 2, 3. 네, 이거는 되게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그대로 되는 것은 제곱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플러스면은 그대로고
제곱의 안에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면 음수를 붙여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대놓고 A와 B의 부호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한번.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A와 B랑 곱했더니 음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뿔마거나 맞불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플러스에서 음수를 뺐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경우라는 것. 즉 A가 음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B는 양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식을 통해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A가 먼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내용물이 마이너스에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A라고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B 자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대로 씁니다. B라고 써줍니다.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써줍니다. 좀 이렇게 좀 예쁘게 해줄게요. 네.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만 보면 여러분들 B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4와 곱해지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4b, 즉 플러스 4b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이 부분을 한번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플러스죠. 근데 A는 음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 부분은 그냥 4b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동류항 체크해 볼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자,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4b, 플러스 2b.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었는데 오늘 문제풀이 한번 녹화형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예, 긴 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